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은 합니다. 다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긁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솔직함을 앞세워 감정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말투와 표정, 그때의 분위기는 기억 속에 남아 관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 누군가 날카롭게 굴어도 바로 맞서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대신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떠올립니다. 판단보다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그 화를 쏟아내지 않고 서운해도 곧장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실수해도 위축되지 않고 말 한마디에 평가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태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상처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럴수록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귀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더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기기보다 남기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한 번쯤 말을 건네기 전 숨을 고른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무기로 쓰지 않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힘들어했던 순간, 실수했던 기억,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들까지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억을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하고 어떤 사람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카드처럼 보관합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때도 당신이 그랬잖아요 라는 한마디는 현재의 문제를 넘어 과거까지 끌어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까지 다시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다툼 속에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일은 지금의 일로만 다룹니다. 감정이 격해져도 상대의 약한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길 수는 있어도 그 대신 잃는 것이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승패로 보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잠시 접어둡니다. 물러선다고 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살리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대신 신뢰를 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또한 그들은 상대의 실수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오해로 사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걸어갈 여지를 남깁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관계도 그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실수해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다툰 뒤에도 다시 앉을 수 있는 사이. 과거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굳이 꺼내지 않는 선택.
그 조용한 절제가 사람을 오래 남게 합니다. 오늘 혹시 누군가의 오래된 실수를 마음속에서 꺼내 들고 있다면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기억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이어가는 곳이니까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듣는 힘이 다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는 쉽게 끼어듭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답을 준비합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 사람은 답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꺼낼 수 있는 시간, 판단받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자리.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공간을 압니다. 말을 자르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러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문장이 느리게 이어져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듣는 동안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놀라거나 실망하거나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충분히 들은 뒤에는 많은 문제가 스스로 정리됩니다.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답을 찾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과정을 빼앗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감정을 먼저 읽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보다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요를 먼저 건넵니다. 해결보다 이해를 먼저 두는 태도. 그 한 문장이 마음을 풀어줍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충고가 많아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존중이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말이 상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걸어갈 힘을 북돋웁니다. 그 곁에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감정도 천천히 꺼낼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조언을 조금만 늦춰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다 흘러나올 때까지. 어쩌면 관계를 지키는 힘은 말의 능숙함이 아니라 듣는 깊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마음을 깎아냅니다. 그 집은 잘 산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건강하다더라 같은 말은 대화처럼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생깁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이미 충분히 비교당했습니다. 성적, 직장, 자식, 형편, 성취.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통째로 평가받는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지점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삶을 다른 사람의 기준 위에 올려두지 않습니다. 빠른 사람은 빠른 대로,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속도를 존중합니다. 누구는 아직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누구는 이제 내려놓을 준비를 합니다. 그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묻습니다.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한 문장은 비교를 넘어 관심이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성취보다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쉽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뜻이라며 비교를 합니다. 자극이 되라고, 더 잘 되라고. 하지만 사람은 자극보다 이해에서 힘을 얻습니다. 인정받는 자리에서
더 멀리 갑니다.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는 편안함이 남습니다. 그 곁에서는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특별히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태도로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충분하다고. 혹시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며 무심코 비교하고 있었다면 그 대신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비교는 멀어지게 하지만 이해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오래 남는 것은 이해 쪽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거칠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일이 꼬이고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지는 날. 그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날이 서기 쉽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쏟아내면 관계는 조금씩 타락합니다. 사과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반복되는 상처는 기억 속에 켜켜이 쌓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는 침묵을 택합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분을 타인의 몫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예민하네요 라고 말할 줄 압니다.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상대를 탓하는 대신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태도는 의외로 큰 힘을 가집니다. 상대는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괜히 죄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쉽게 단정합니다. 원래 저 사람은 그래. 또 저러네. 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단정 대신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내가 지쳐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기대를 너무 크게 했던 건 아닐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관계는 편안해집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루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고르고 표현하기 전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격하지 않지만 가볍지도 않습니다. 곁에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웃다가 내일은 차가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비슷한 온도로 사람을 대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이 거칠어져 있다면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짧은 호흡이 관계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사과를 늦추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말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의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때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변명하고 싶고, 내 뜻을 설명하고 싶고, 괜히 상대의 예민함을 탓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봅니다. 내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보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합니다. 이 한 문장은 길지 않지만 관계를 다시 숨 쉬게 합니다. 사과는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대신 신뢰를 붙잡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과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위치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단함이 곧 굳어짐은 아닙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관계가 막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잘못을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키우는 대신 빨리 정리합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벽이 되기 전에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이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합니다. 실수해도 다시 말할 수 있고 어색해져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오래된 인연이 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풀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엉킨 실을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고 천천히 풀어냅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이 있다면 누가 먼저였는지를 따지기보다 먼저 건네는 한마디가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사과는 관계를 낮추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말이니까요.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농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가벼운 말을 건넵니다. 웃기려고 던진 한마디가 자리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이 모두의 웃음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따라 웃지만 마음속으로는 작게 움츠러듭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미묘한 표정을 읽습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보다 누가 조용해졌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점이나 형편, 가족 이야기를 웃음의 소재로 삼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합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친함은 무례함의 면허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농담을 방패처럼 쓰기도 합니다. 직설적인 말을 웃음에 섞어 전달합니다. 농담이야라고 덧붙이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의 모양이 웃음일 뿐 그 안의 의미는 또렷이 남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웃음을 선택할 때도 따뜻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누군가를 낮추는 웃음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는 웃음을 택합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드러낼 줄은 알아도 타인을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오래 편안합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도 조용한 웃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단점을 들춰내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말은 소박하지만 안정감이 있습니다. 농담 뒤에 찝찝함이 남지 않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말을 줄여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웃음조차도 누군가의 마음 위에 놓인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혹시 가벼운 말 한마디를 건네려 한다면 그 말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따뜻하게 남을 수 있을지 잠시 떠올려 보아도 좋겠습니다. 웃음이 지나간 자리까지 살필 수 있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비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조심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낸다는 것은 믿음의 표시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무게를 압니다. 그래서 들은 이야기를 쉽게 옮기지 않습니다. 대화의 소재로 삼지도 않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속마음은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가벼운 수다가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더라라는 말은 흥미를 끌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신뢰를 깎아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경계합니다.
듣고도 흘려보낼 줄 알고 알면서도 모른 척할 줄 압니다. 그들의 침묵은 차가움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면 크게 느껴집니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의 방향을 조심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편해집니다. 혹시라도 흘러나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전하게 머무는 자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경제적인 고민까지. 그 많은 사연 속에서 무엇을 밖으로 꺼내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아는 사람은 점점 귀해집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쌓습니다. 그저 지킬 것을 지키는 태도, 그 단순한 원칙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었다면 그 이야기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 곁에는 결국 더 깊은 이야기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래가는 인연이 남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붙잡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구분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멀어질 때 본능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줄어들어도 어떻게든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같은 모양으로 오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이어붙이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가 지쳐가면서도 책임감이나 체면 때문에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미묘한 변화를 입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다는 것을,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조건 붙잡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봅니다. 그 물러섬은 외면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고, 과거를 들먹이지 않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선택합니다. 서로를 덜 다치게 하는 방향을. 떠난다는 것은 차갑게 등을 돌리는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관계의 증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멀어져도 마음속에서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성숙한 인연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별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비난이나 험담으로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던 시간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좋았던 순간은 그대로 두고 다만 길이 달라졌음을 인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게를 모두 짊어지려 할수록 어깨는 더 아파집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필요 이상의 짐을 지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억지로 매듭을 조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시 느슨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서로 숨이 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용기가 붙잡는 노력보다 더 깊은 배려가 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향한 말과 태도는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쉽게 엄격해집니다. 작은 실수에도 왜 그것도 못하느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먼저 해왔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족함을 보아도 숨이 가빠지지 않습니다. 당장 고치라고 몰아세우기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변화는 강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이 말에 예민해졌는지, 왜 이 상황에서 서운해졌는지 조용히 돌아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릴수록 타인의 마음도 읽히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존재해도 되는 자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잘난 모습도 서툰 모습도 굳이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기준 속에 서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늘 잘해야 한다는 긴장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긴장이 오래되면 말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그 힘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여백을 허락합니다. 관계는 결국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상대를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다루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이야기처럼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오래 해온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그 한 문장이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까지 바꿀지 모릅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이해, 잠시의 멈춤,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는 결국 상처보다 온기가 오래 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부드러워졌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천천히 배워왔습니다.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이기기보다 남기를 선택하는 순간이 한 번쯤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당신 곁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그리고 누군가에게 오래 머무는 사람이 되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